이번 시간에는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조특법 97조의 5 장기 임대주택 세액 감면 10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자면 주택이 5채가 있다. 그래도 5채 중에 한 채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인데요. 잘만 활용하면은 아주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5채 중에 오늘 이 4채를 요건 갖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의무 임대 기간 채우고 그리고 나머지 유일한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이 주택은 내일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4채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요건이고요. 또 하나는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관련된 요건입니다. 첫 번째, 임대주택의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자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 1항 2호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살펴봤죠? 38페이지에 있는 가나다라 마 바에 속하는 그 임대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거와 똑같고요. 차이점이란 가항목과 다항목에 있습니다. 가항목과 다항목에 단서가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 등록한 주택만 인정을 해주는 규정이 있었죠. 다항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의 그 임대주택에서는 이 단서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가항목에 따라서 다항목에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거주주택 외 임대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가항목과 다항목은 4년 단기와 8년 장기를 포괄한 개념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38페이지에 있는 우리가 봤던 가나다라 마바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하고 동일합니다. 추가로 장기 가정 어린이집 등록을 하고 그리고 5년 이상 임대를 하고요. 임대료 등 5% 이내 인상한다면 위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 외 유일한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요. 2년 이상 보유기간 중 거주를 했다면 그 주택은 거주주택으로서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됩니다. 단 나머지 임대주택은 사후관리로 향후 5년 이상 임대해야 되고요. 또 5% 이내 인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거에 비과세 받았던 것은 추징이 되겠죠. 자, 사후관리 의무 임대기간 5년 그리고 5% 증액 제한 요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납세자한테 이렇게 꼭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앞으로 지금 비과세 받는 조건이 나머지 주택 5년 의무 임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꼭 5% 이상 임대료 인상을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거를 충족이 안 된다면 추징이 될 수 있으므로 5년 동안 사후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세법 개정된 내용이죠. 이제는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도 계속 받을 수 없습니다.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법 규정이 2019년 2월 12일 개정이 됐습니다.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 역시 경과 규정이 있어가지고 날짜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2019년 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그리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그 주택까지 포함해서요. 종전규정을 적용합니다. 종전규정이라고 하면 횟수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A 받을 수 있고요. B 주택 받을 수 있고 C, D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요. 이제 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냐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냐를 계속 구분을 해서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가 되고요. 또 생애 1회만 비과세가 되는 이런 규정이 있으므로 이 두 가지 규정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A,
C, D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C, D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A 주택을 2년 거주하고 양도를 하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A 주택 양도 후 그리고 새롭게 B 주택을 신규로 취득해서 여기에 들어가서 2년 거주하고 양도하면 B 주택 역시 3주택일지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C 주택도 가능합니다. B 주택 양도 후 5년 의무임대 기간 채우고요. 플러스 2년 더 거주를 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D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5년 이상 의무임대 하고요. 그리고 2년 더 거주하고 양도한다면 D주택 역시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규정. 전체 기간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전 거주주택 양도차익 이후의 양도차익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됩니다. B주택을 이때 양도했죠. 그리고 C주택을 양도한다고 했을 때 이 전체 기간에 대한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만 비과세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D주택도 전체 기간이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기간만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기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해야 되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꼭 유리하냐?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주택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양도차익이 1,000만 원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D주택이 양도차익이 30억이다. 이렇게 크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A주택 비과세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B, C주택 비과세를 받음으로 인해서 D주택에 관련해서 비과세를 못 받죠. 이 부분 오히려 더 손해일 수가 있습니다. 안분 계산으로 하니까 기간으로.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고 C, D를 임대사업자 내고 A주택을 양도하려고 봤더니 거주주택으로 비과세 안 받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안 받고 차라리 나중에 C도 안 받고 D주택을 전부 비과세 받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다. 그래서 저 A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안 받을래요? 나중에 D주택 전체 다 비과세 받을래요? A주택 세금 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지 해석 사례에 의하면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2019년 나온 해석 사례를 보면요. A주택이 거주주택이고 B주택이 장기임대주택입니다. 무조건 A주택은 비과세를 받아야 됩니다.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세팅이 되면 무조건 2년 거주하고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불리한 경우는 어느 경우죠? 예를 들자면 거주주택이 양도차익이 1,000만 원이고 나머지 마지막 남은 B주택이 양도차익이 예를 들어서 30억이다. 그러면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 받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냥 A는 세금 내는 게 유리합니다. 나중에 30억에 대해서 전체 비과세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반면에 A주택, 지금 양도하려고 하는 A주택이 예를 들면 양도차익이 30억이고 반대로 B주택이 미미하다. 그러면 지금 당장 비과세 받는 것이 유리하죠. 자, 그래서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세팅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개정 규정을 보겠습니다. 생애 1회만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그 의미를 보면 기재부의 해설 사례입니다. A주택 비과세 받았죠? 다음에 B, C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D주택인데 요만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생애 1회만 비과세를 받는다. 이 규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생애 1회 이 조항이 2019년 2월 10일 이후 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그 이후부터 생애 1회인지 아니면 과거의 모든 주택 중에 한 번이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다면 생애 1회 받은 걸로 봐서 안 되는지. 자, 결론. 영시행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2019년 2월 10일 이전에 비과세 받은 주택이 하나라도 있다면 전생에 걸쳐서 새롭게 취득한 이 C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애 1회 A주택이 비과세를 받았으므로 그렇습니다. 또 하나 사례를 보겠습니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그리고 농어촌 주택, 그리고 신규 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이거에 대한 해석 사례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B주택이 있습니다. 현재 A와 B가 있습니다. 그래서 B주택을 요건 갖춘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요.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자, A와 B는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농어촌 주택이 있었어요. 이 농어촌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그 농어촌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러던 중에 D주택을 새롭게 취득했습니다. 신규 주택이죠. 이랬을 때 A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이 중첩되어서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A와 D 간의 관계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별도의 중복 적용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이런 규정들은 중복 적용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죠. A주택 양도할 때 D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2년 이내 또는 1년 이내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또 사례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어요. 여기까지면 A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로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계로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D주택, 상속주택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도 A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지 이거에 대한 질문인데 해석 사례를 보면 이 경우에는 안 된다. 즉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아주 해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해석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규정,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이 있고요.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상속주택 규정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규정은 중복 적용 배제라는 언급이 없으면 다 중복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상속주택은 법소정 상속주택인 경우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그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르면 비과세가 적용이 돼야 될 텐데 특이하게 여기서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중복 적용을 시키지 않은 것이죠. 자, 이 해석 사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의 세액 감면 100%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특법 97조의 5 규정인데요. 거주자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호 그리고 5호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즉 8년 장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신에 기한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에 한해서 이 조항을 적용해 줍니다. 그러나 경과 규정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그 주택은 역시 그 주택에 한해서 이 규정을 적용시켜 줍니다. 세 번째,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밖은 100제곱미터 이하이고요. 다섯 번째, 10년 이상 계속 등록하고요. 10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넘으면 안 됩니다. 여덟 번째,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인데요. 이 규정은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이 가액 요건이 적용이 되고요. 그 전에 취득한 주택은 가액 요건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다면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100% 세액 감면을 해줍니다. 대신에 감면된 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를 합니다. 자, 이 규정의 의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의무 임대를 채우고
그리고 15년 후에 양도를 한다면, 나머지 요건을 모두 채웠다면 양도소득세 100%는 어떻게 되냐면 15년 중에 10년만 100% 감면이 됩니다. 안분 계산해야 되죠. 전체 기간에 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이고요. 수도권 밖은 3억 원입니다. 이렇게 날짜와 취득이냐 등록이냐 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그 분은, 그리고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가액 요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분은 가액 요건이 있습니다. 이 날짜에 따라서 또 취득에 따라서 가액 요건 여부가 달라집니다. 한 가지 앞에서 한번 하나 더 추가로 보겠는데요.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도 이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보통 분양을 받고 2년 전으로 준공이 되고 등기를 하죠. 지금 그 주택 2018년 12월 30일 이전에 분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그 주택이 오늘 2020년 오늘 준공이 떨어지고 등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로부터 3개월 이내, 즉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이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아직은 이 주택에 한정해서 아직은 살아있는 규정입니다. 자, 임대 기간의 계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 기간의 기산일은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을 합니다. 피상속인의 임대 기간은 합산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 주민등록 이전일까지 그 기간이 6개월 이내라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봐주겠다는 것이죠. 즉 공실 6개월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봐주겠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공실이 6개월이 넘어가면 계속 임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니까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가능한지, 자, 결론, 가능하지 않다, 감면 대상이 아니다, 해석 사례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A라는 주택이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집을 두 채를 받았어요. B와 C를 받았습니다. A주택은 당초에 85제곱미터 이하이고요. B주택도 85제곱미터 이하인데 C주택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C주택이라면 B주택은 감면이 되고요. 10년 이상 의무임대하면은. 하지만 C주택은 면적 요건이 초과가 되므로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보면 이런 면적 요건은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된다. 또 양도할 당시까지도 85제곱미터 이하인지 충족을 시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까지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세액 감면 100%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